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제주도로 단체 연수를 다녀간 경남 진주의 이장과 통장들이 30명 가까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제주에 있는 동안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방역 소독이 한창인 한 호텔. 복도는 물론 객실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에 머물며 연수와 관광을 한 진주시 이장과 통장 등 16명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는 자체 방역 외에도 조금 심각성이 좀 있다 싶어서 건물 전체 방역을 지금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주시 이 통장과 공무원 등 23명이 제주에서 연수와 관광을 진행한 것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주로 돌아간 뒤 60대 이장이 발열 증상을 보여 25일 먼저 확진됐고 나머지 이 통장 13명과 인솔 공무원까지 모두 16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이 모임에 참석했던 한 통장은 이틀 뒤 2박 3일 동안 24명이 참석하는 또 다른 통장단 워크숍으로 제주를 다시 방문해 여기서도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단체 연수에서 나온 확진자만 29명. 이들은 18일 오후 2시와 4시 가파도 여객선을 이용하고 22일 저녁에는 서귀포시 돈사돈 중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 같은 시각 동선이 겹치는 방문자를 상대로 자진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일시에 위 세 곳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서 관련 이력을 밝히시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최근 이틀 새 제주도 단체 모임 후 집단 감염이 확인된 다른 지역 확진자는 36명. 연말을 앞두고 전국에서 제주로 연수나 워크숍 등 단체 모임이 잇따르면서 지역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이렇게 제주에 연수를 다녀간 뒤 집단 감염된 진주시 이통단장의 접촉자가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진주시 이통장단과 제주 연수기간 접촉한 B씨가 자가격리 중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 73번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에 여행 온 울산 거주자와 지난 19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가 잇따라 71번, 72번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제 하루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울릉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시 C모 씨도 울릉군 의료원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로 이동 중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제주도가 자치단체 분담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제주 지역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240억 원. 이 가운데 자치단체인 제주도가 부담해야 될 법정 분담금은 12%인 29억 원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도세 전출금 비율을 5%로 인상해 연간 170억 원을 이전하는 만큼 교육청이 늘어난 전출금으로 분담금을 충당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에는 이것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만은 도청에서는 세출로 이렇게 잡혀 있지를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일단 도청하고 협의는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학생들 무상교육에는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이용자는 지난해 19%에서 올해 92%로 크게 늘어난 상황. 하지만 사이버 가정학습 예산은 절반으로 줄어
코로나19 대응 의지가 약하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다 몰려서 이제 이 학습도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공부를 학습을 해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 예산 부서장으로서 면밀히 검토하고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고요. 이 부분 좀 더 우리 원하고 진행해야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IB 교육 등 달라진 교육 환경에 맞춰 제주의 미래교육 비전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TF는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의 논의 주체가 돼야 할 교육위원회가 10월과 11월 임시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자보와 영상 배포 등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며 교육위원회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이끌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간첩으로 조작됐던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과거 군사 정권이 저질렀던 인권 침해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추적에서는 그 조작 간첩 사건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북한에 납치됐다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뒤 53년 만에야 무죄 판결을 받은 오경대 씨를 조인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선생님, 저 오경대 선생님이시죠? 예, 저기 이번에 무죄 판결 받으신 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 말씀 좀 들어보려고. 평범한 농부인 오경대 씨. 29살이었던 1966년 뜻하지 않게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일본에서 찾아와 떠던 이복형이 밀항을 하자고 속여 배에 태운 뒤 북한으로 납치한 것입니다. 피를 토하며 저항하자 나흘 만에 돌려보내줬지만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몰살 수 있겠다 협박받고, 또 여기 노니까는 또 간첩 교육을 받고 들어서 적극으로 침입했다 하고, 저는 이거 뭐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게 아주 좀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오 씨는 이듬해 알뜨르 비행장에서 군용기를 타고 서울로 압송된 뒤 고문을 받고 북한에서 간첩이 돼서 돌아왔다는 허위 자백을 해야 했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창살 없는 감옥살이는 계속됐습니다. 친구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쏟아지는 그 간첩 빨갱이 자기네끼리 수근수근하는 것도 다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한, 저는 영혼 없는 생활을 한 53년 동안 살았죠. 영혼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53년 만에 재심을 받기 위해 다시 찾아간 법정. 어느덧 팔순의 노인이 된 그에게 평생토록 그려왔던 순간이 꿈같이 찾아왔습니다. 무죄입니다 하니까 몸이 이게 굳어져 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꿈인지 생인지도 모르고 이제는 진실은 밝혀졌다. 자신의 누명 때문에 4.3 희생자인 아버지까지 보수단체가 재심사를 요구해 다시 한번 아픔을 겪었던 오경대 씨. 이번 판결을 계기로 70년 전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마지막 소망입니다. 아버지도 4.3 사건 때 돌아가셨다. 응?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응? 그러면서 중형을 때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아버님 명예회복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자식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4.3 당시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 재판 희생자들의 특별 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해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을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세부적인 배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전남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면서 새삼 작은 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남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과 손잡고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강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39명이 불과한 이 학교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학생 수가 10명 이하에 불과해 교사와 학생들의 친밀도가 높고 다양한 체험학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산촌 유학 협동조합도 구성돼 9명의 학생이 유학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애들을 보면 항상 밝아요. 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잘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학교도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올해 유학 문의가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연 한 3명에서 4명 정도 꾸준히 문의가 오던 유학생 문의가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유학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13개 시군 30개 학교를 선정해 모두 150명의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유학 대상은 서울시 소재 초등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이고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학교나 지역이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의 경우 서울에서 유학생이 유입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전남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오는 30일 체결하고 다음 달 서울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현 제주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제주와 김해공항의 항공기 분리 간격을 다르게 적용한 것은 활주로 형식 차이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의 활주로는 V자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해 항공기 분리 간격을 5해리로 줄일 수 있지만 제주공항은 활주로가 교차하는 십자형으로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려면 분리 간격을 현재 8해리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 ADPI가 고속 탈출 유도로 등을 추가 조성해 활주로를 개선하면 분리 간격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를 앞두고 제주도가 현 공항 확장은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상원 제주도 공항 확충 지원단장은 어제 도청 기자실에서 기존 공항 확장은 안전 문제로 정부가 선택할 수 없고 제2공항이 건설되지 않으면 제주공항 확충 사업은 백지화돼 새롭게 인프라 확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올해 안에 제2공항 여론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 현 제주공항 확충에 대한 문항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막바지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당분간 파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강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는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1cm 내외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현재 제주시 아침 기온이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오늘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주말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가 11도, 북부와 남부가 10도, 동부가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16도, 북부 14도, 서부와 동부가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린 가운데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강풍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흐리겠고요. 주말부터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렌터카 총량제를 위반했다며 차량 운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렌터카 업체 2군데가 운행 제한 공고를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체증을 줄이는 공익을 위해 업체의 차량까지 줄이면 사익의 타격이 지나치게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제주도는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지만 총량제 도입 당시보다 개별 관광객이 늘어 차량이 부족하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증차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20대 청년들이 이웃을 구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시 삼도 1동의 주택에서 불이 나자 27살 한상효 씨와 부혁준 씨가 잠자던 60대 여성을 깨워 대피시켰고 이 과정에서 깨진 유리창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두 사람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